사명당과 서산대사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쓴 유명한 스님들이신데요. 우리 울산 지역에도 이 스님들처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써온 유명한 절이 있다고 합니다. 신라시대부터 무려 1000년이 넘게 이어져 온 절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절인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가을이 기다려지는 북구의 송정동인데요. 지금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1400년 전만 해도 전운이 감도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논 뒤로 산맥이 쫙 펼쳐져 있는데 예. 이 산은 어떤 산들인가요? 요 가까운 데는 요건 동화산이라 그래. 동화산, 북구 동화산. 네. 이거 송정동이니까. 그 저쪽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모룡산이고, 그다음에 지금 요 앞에 있는 꼴짝이는 박상진 호수공원이고, 그다음 뒤쪽에는 동대산. 그다음에 쭉 올라가면 저 삼태봉이라든지 뭐 경주 쪽이 보이죠. 이렇게 멋진 산맥이 있는 예. 이곳에 예. 저희는 오늘 왜 온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역사의 길이니까, 그 옛날 바로 이제 역사의 길이 바로 이쪽 길이거든요. 이 경주 가는 관도인데, 이쪽으로 따라 옛날에 외병들이 많이 쳐올라왔습니다. 신라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고려 조선시대까지 왔던 길이 바로 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의병들이, 이것을 싸웠던 의병들이 바로 이 진을 많이 쳤죠, 진. 네. 그래서 기지를 만들어 치고 해가지고 나라를 지켰다, 신라를 지켰다는 것을 오늘 소개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럼 의병들이 지킨 곳이 좀 어디쯤인가요? 이제 뭐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박산성. 기박산성이요? 그 이제 옛날에 화물산성이라 그랬습니다. 저 제일 멀리 보이잖아요. 저 구름 왼쪽으로 보이는 네. 제일 높은 봉우리가 산성입니다. 저기 이제 주로 이제 군사 신라 때부터 뭐 조선 때까지 임진왜란 때까지 군사들이 늘 지켰잖아요. 뭐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고, 그 뒤쪽에 가면 이제 뭐 산성 넘어가면 이제 신흥사 그 절이 있습니다. 절이 또 옛날 지키던 요새입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떠나볼까요? 예, 한번 가봅시다. 경주의 길목을 지킨 기박산성. 산성 안쪽에는 특별한 호국 사찰이 있습니다. 와, 나무 냄새가 엄청 좋고 이 숲이 깊은 것 같아요. 소나무도 예, 엄청 예. 많네요. 해송입니다. 해송. 다 해송이네요. 기박산성에서 동해로 빠지는 길목에 신흥사가 있습니다. 와, 나무가 엄청 크네요. 예, 예. 와, 이거 얼마나 된 나무예요? 이거 있잖아요. 어디 보자. 400살. 400살. 400살, 400년 된 나무입니다. 와, 어떤 나무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이 나무는 회화나무입니다. 회화나무. 해화나무. 보통 회나무라고 그래요. 이게 나무 중에 최고 양반나무입니다. 양반나무. 와, 400년이면 많은 예.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이 예, 나무에는 예. 어떤 역사가 담겨 있나요? 이게 이 나무가 이제 심은 사람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네. 이급이다. 이급이라는 게 이제 절도사, 경상 좌병사입니다. 병사, 병영에. 그분이 그 1646년에 그 이 절을 이제 중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이 절이 여러 번 불탔거든요. 네. 불타고 난 다음에 절을 못 지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50년 가까이 절이 이제 이래 비어 있으니까 그 스님들이 뭐 지으려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 돈이 없으니까 그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 좌병사가 울산 병사지, 그분이 이제 그 뭐 곡식을 내고 돈을 내 가지고 이 절을 새로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는 이게 이제 준공기념수. 예, 짓고 나서 나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심잖아요. 네네. 하나 심어야 되겠다. 그래 이 나무를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이게 400년 내려온 겁니다. 안 죽고. 신흥사 입구에 있는 우람한 회화나무. 신흥사의 이정표라 할 수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경상 좌병사 하면 군인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군인이 왜 이렇게 절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이제 이 절이 이제 그 우리나라를 지키는 제일 중요한 요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우리 지리를 하는 분은 요쪽 계곡단 내려가면 저 바다가 나와요.
거의 한 2km 가면 그 바다가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그 외적을 막기 위해서 그 절도사는 항상 여기를 가장 먼저 찾아와요. 그래서 이 확인을 해요. 그래서 요지니까. 그래서 그 우리 뭐 하나의 국방사와 관련이 되는 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군인인 병사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군사적 요충지에 위치한 신흥사. 이 계곡이 바로 외적의 주요 침입로였다고 하는데요. 역사도 깊습니다. 특히 이제 삼국 사기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외적들이 막 100번씩 막 쳐들어왔거든요. 기록이 나오듯이 그 주요한 통로가 바로 이 계곡이었다. 이 신흥사 길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막아야 되니까 이 사찰이 제일 먼저 생긴 겁니다. 이 사찰이. 근데 외병들이 태화강으로 많이 쳐들어오지 않았나요? 네. 왜 힘들게 이 산골 계곡을 따라서 올라온 거죠? 여기 가면 관문성이 있으니까 관문성 그 모아에 들어가는데 그 굉장히 그 높은 성이 엄한 성이 있었어요. 네. 거기 이제 그 우리 이제 그 궁수들 굉장히 무서웠다 그래요. 지키니까 그 허점을 노리고 이제 이리 온 겁니다. 요 바닷가에 가면 네. 공함이라고 배대기가 고남대기가 좋은 데가 있어요. 그 배를 대놓고 이리 올라오는 게 이제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그래서 항상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저 하물산이라고 보이잖아요. 네. 신흥사라고 보이네. 하물산 신흥사입니다. 그 하물산이 여기도 하물산이. 화물산이 예, 많네요. 많아. 예, 달을 품은 산. 신흥사가 위치한 산의 이름도 함월산인데요. 이렇게 멋진 곳에 절을 지은 이유, 종교적 이유가 아닌 군사적 목적이 앞섰다는 사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아닌가요? 그럼 이 절의 창건 목적도 그런 군사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그렇죠. 그 창건자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명랑법사. 명랑법사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그 옛날에 문두루라고 있잖아요. 사천왕사에서 이래 기도를 해가지고 그 당나라 배를 백철 깔아앉혔다는 그 유명한 그 일화가 있는 그분이 바로 이 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천왕사보다 이 절이 앞서요. 근데 635년에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다 그러거든요. 문무왕설도 있지만, 근데 원래 그 명랑법사라는 분이 신인종 그 기도를 해가지고 주문으로 이 적을 쳐부수는 그런데 굉장히 능한 전문 스님입니다. 그분이 중국 당나라 유학도 갔다 왔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635년에 돌아왔죠. 3년 뒤에 돌아와서 바로 제일 먼저 지은 절이 바로 이 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문으로 이래 막 적을 부순다는 게 그게 허황스럽잖아요. 실제 이제 군사를 주둔해서 막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선덕여왕이 그럼 절을 어디에 짓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직 범어사도 없었고 통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곳이 가장 통로이기 때문에 여기다 절을 짓는다. 그래서 635년에 명랑법사가 요 절을 짓고 이제 조의 원원사 짓고 절을 여러 개 지었습니다. 전부 동해안 쪽에. 그래서 요 절이 가장 먼저 지은 절이라고. 신라 호국사찰 신흥사. 그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해냈다고 합니다. 바로 임진왜란 때였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스님 중에 우리가 이름이 이제 여러 등장하는데 이 지훈 스님이라고 있어요. 지훈 스님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임진왜란 때 그 이제 이 절의 주지였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1592년 그 4월 23일에 이제 그 기박성 의진이 구성됐잖아요. 울산의 모든 양반들이 이제 모여서 기박산성에 모여서 의진을 만들었어요. 창의 기병을 할 때 이 스님이 이 지훈선 주지 스님이 300석 그 곡식을 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게 절의 곡식이 아니고 나라의 곡식입니다. 나라의 곡식. 왜냐하면 이 절에는 항상 300석 곡식을 보관하고 그다음 김치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음식 장이나 소금을 보관을 해요.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군사가 수천 명 이제 동원이 됐잖아요. 그다음 기박 의진도 2,000명 군사가 이제 모였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되고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또 창 무기도 있어야 되고 그래 이 절에 다 보관이 돼 있어요. 이 절이 정각에 보관돼 있어요. 그래서 곡식을 이제 보내줬다 저위로. 그래서 지켰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또 옛날에 관문성을 성동왕 때 이제 관문성을 쌓을 때 그 당시에도 이제 이 절에서 모든 일에 물자가 여기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사하고 지을 때도 여기서 항상 지원을 했죠.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 절은 굉장히 중심 지역이었다. 네. 와, 그러면 이 절의 예. 스님들은 기도도 드리고 불도를 닦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에도 나가셨다는 예, 건가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우리 북방불교, 남방불교, 북방불교 다 똑같아요. 네. 그 당시에 보면 뭐 우리도 이래 사실 연보를 하면서 이래 북방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사명대사 유정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이 이제 성병 총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우리도 그 이래 나라를 지켜야 뭐 자기 목숨이 살고 또 국가가 살고 민족이 다 살잖아요. 네. 그래서 절도 살고 불타지 않으려면 적이 점령 불을 태워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게 참 뭐 어떻게 호국 불교라는 게 바로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호국 사찰 신흥사에서 우리나라의 안녕을 간절히 빌어봅니다. 남북 통일도 빌었는데요. 신흥사에는 또 다른 중요한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여기 응진전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아, 예, 이 절이 이제 울산의 중요 문화재거든요. 이 법당이. 네. 이게 이제 원래 이 400년 동안 이래 대웅전이었어요. 요 자리에 있습니다. 요 자리에. 네. 그래서 이걸 이제 1997년에 그때 이제 요 절을 대웅전을 새로 지으면서 저 절은 끌어가지고 이제 밭줄로 당겨가지고 저쪽으로 네. 옮겼어요. 왜냐하면 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사찰이기 때문에 법당이기 때문에 그 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그대로 옮겨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보냈는데 절이 볼수록 굉장히 그 법당이 잘 지은 겁니다. 그 보면 이래 이 밥배식 팔짝 지붕이거든요. 딱 모양이 벌써 반듯하잖아요. 네. 균형이 맞고 또 이 반자 이 천장 반자라고 있어요. 반자 이래 얽어가지고 이래 반자 있거든요. 보통 절에 가면 반자는 이래 나무로 쳐가지고 거기에 종이만 발라요. 근데 저기에 가면 저 반자는 나무에다가 홍송에다가 막 아름다운 이래 그림을 막 세기가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이 다른 절에는 볼 수가 없어요. 딱 볼 수 있는 게 통도사. 그 다음에 뭐 우리 서울의 경복궁이라든지 그하고 그림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보면 그림도 여러 가지요. 용도 있고 보면 볼수록 놀란다고요. 그 살아있는 용이라. 용이 참 머리에다가 꼬리에다가 막 황룡입니다. 황룡 누른 용인데 그 용이 누구냐? 바로 명랑법사 그분입니다. 이 절을 창건하셨다는. 그렇죠. 이 절을 지을 때 법당을 지을 때 그 사기에 나오는 사기를 읽고 저 법당을 만들었다는 거죠. 신흥사에 서면 저 멀리 동해가 보입니다. 신흥사를 그저 140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사찰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기도 도량뿐 아니라 울산을 지킨 호국 사찰이었다는 사실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늘 신흥사를 돌아봤는데 신흥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고 신라를 지키고 조선을 지킨 사찰입니다. 이 사찰이 뚫리면 불타요. 스라블이 불타고 우리나라가 불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올 때마다 이 나라 사랑의 마음, 이 호국의 마음을 하면 이 절에서 새겨보는 게 참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호국 불교의 본산 신흥사를 돌아봤습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조선시대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돼 중요한 사찰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신흥사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